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16일 기술적 분석의 존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다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수급도 굉장히 엉망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차기사 3.0 진행을 하다가 장 초반에 매도가 물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 이유가 별로 없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세력들을 좀 손절시키기 위한 그런 패턴들이 좀 나왔고, 자꾸 그런 패턴들이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매수 쪽에서 마지막 기회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좀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자꾸 정시테마주처럼 이렇게 좀 분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슈가 지금 불거졌다 하더라도 본 종목이 도달해야 될 자리를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저것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자리에 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내주는 거고, 그게 이제 추가적인 좋은 이슈가 있어서 더 간다 안 간다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260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내줄 거 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어제 런치박스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건 딱히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뭔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어떤 수급의 방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도 장 초반에 혹은 오전장에 쭉 밀려 내리다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쭉 다시 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 보니 오전에 분명히 그렇게 나빴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하락해서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급의 구조는 끝까지 그렇게 흘러갔는데 시세의 구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괴리감이 생긴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안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갖는 흐름들이, 시장의 성님들이 매수, 매도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맞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어렵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노리는 종목, 이 종목 중심으로 보면 된다. 자꾸 예측이 안 되는 지수를 예측하려고 어떤 잘못된 방향이나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지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노리는 종목,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율적이다. 아직까지는 2782 이런 구간이 온 것도 아니고, 위로도 2920 이런 구간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간 자리에서는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전략들 그냥 그대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분명히 30분의 흐름을 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라는 어떤 패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근에 올라오면서 얘만 올라왔어요. 즉 현물이 좋아가지고 같이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초반에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몇몇 좋은 종목들이 시세를 같이 이끌더니 이 뒤에 슈팅을 만드는 흐름에서는 선물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매도 쪽이 손절하고 뭐하고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전에 그렇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 흐름이 나온 이후에는 똑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래 장 초반에 가야 될 자리가 장 후반 또 막판에 오는
금요일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똑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수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디들자리나 기준 점, 그쵸? 뭐 갭 자리도 아직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자리도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온다 안 온다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사실 어제 흐름에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봉 나오고 어제 이 흐름에서 꼬리가 다시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음전할 줄 알았어요. 저렇게 많은 반등이 아니라 갭 상승해가지고 바로 음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렇게 꼬리를 다니까 좀 더 좋지 않은 형태가 되고 있다. 오늘도 만약에 갭 상승이 나오면 또다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갭 하락이 나오면 다시 밀려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봉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만 봐도 별로 좋은 흐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테슬라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하는 목표 자리 다 왔으면, 그러니까 이 이후의 시세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확률상으로 알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 수 있는 구간까지 목까지 잘 먹었으면 나머지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소량 들고 있던지 아니면 정말 강성 주주의 몫으로 남겨두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조금 더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로 오게 되면, 글쎄요, 어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일단은 이 갭은 시초에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재밌는 게, 우리 시장의 어떤 주포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 그렇게 초반에 막 치고 올라갔는데, 시큰둥했어요. 별로 따라 올라가거나 뭐 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뒤에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이미 우리 시장의 어떤 주체들은 초반에 상승이 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어찌되었거나 이 갭들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메울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기준이 조금은 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저희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 드렸죠.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재밌는 게 어찌됐거나 코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 가려면 무조건 뭐가 움직여야 된다?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저는 829라인도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